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총강 오은 6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념법을 할 거예요. 기념법이 뭐냐면 이 기를 잘 봐야 돼. 자, 보시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 기는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별이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이라는 게 모르잖아, 뭔지. 그래서 찾아봐야지. 이게 뭐냐면 그물의 핵심 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거는 사진으로 보면 명확한데 그물에 수많은 어떤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요게 별이에요. 요게 별이. 요 큰 줄기들이 별이거든. 그래서 요 기를 잡아 당기면 강도 잡아 당겨지겠고, 강이 잡아 당겨지면 밑에 있는 작은 그 그물코들은 알아서 좀 이렇게 수축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강이라고 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가장 근원이 되는 줄을 기라고 하고, 요 밑에 바로 밑에 딸린 요 대장들을 별이줄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도 요거 쫙 당기면 나머지 다 당겨지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강을 잡다가 뭡니까? 기강을 잡다. 아까 그 기강을 쓰는 거잖아. 기강을 잡다라는 것은 뭔가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을 때 모든 일개 사병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자기 직속 그 부하만 이렇게 어떻게 조져주면은 나머지는 또 이렇게 차근차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밑은 알아서 잡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기강을 잡다는 게. 큰 줄기들만 컨트롤 해주면 밑에 사병들은 알아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별이긴데 별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밑바탕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단서나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지금 기념법과 기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념법이라는 것은 요약을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 특정 기점이 되는 연도가 있거든. 이거를 기원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새어나가는 연도 표기법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기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이어지는 어떤 시간이라는 그런 반직선에다가 특정 기점 하나를 세팅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기원이고 이거를 기점으로 뭐 요렇게 연도를 세워나가는 거. 이러한 방법이 기념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역법에 의해 규정된 연 단위의 기간마다 기년법이기 때문에 연 단위의 기간마다 세팅하는 거겠죠. 질적, 양적 변화 방향성에 기반을 둔 모종의 순서가 내재됨으로써 유한한 혹은 무한한 기간 내에서 시간적 선후관계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순환적 혹은 일방적 체계의 기호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기념법이라 정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요렇게 뭐랄까 기원을 설정하고 요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잖아. 그럼 이 세워 나갈 때 요런 단위 연들에다가 어떤 특정 기호를 대응시켜야 되거든. 그치? 대응시켜야 되는데 그 대응시켜야 되는 기호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내재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특정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에 대응된 기호와 여기에 대응된 기호를 보고 여기에 대응된 기호가 여기에 대응된 기호보다 더 뒤에 어떤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가 이 연도보다 더 뒤의 연도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념법의 핵심은 기원에다가 추가로 어떤 기호를, 어떤 방향성이 내재된 기호를 대응시키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약간 질적 변화 방향성 순서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60겁자입니다. 60겁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간단히 보면 오행 변화가 질적 변화잖아요. 목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화, 토, 금, 수가 일어나고 다시 수 다음에 목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게 바로 질적 변화 방향성이 내재된 어떤 체계의 기호가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 수량 자체가 내재돼서 어떤 양적 변화를 의미하는 기호들이 있거든. 간단하게 뭐 자연수 같은 거 있잖아.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다음에 쭉쭉쭉 이어지는 거. 이런 체계들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런 오행에서 기반을 한 게 60겁자잖아요. 60겁자. 60겁자 체계의 경우는 무한한 시간을 전부 상이한 어떤 기호 체계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60겁자로 대응시키는 거는 딱 뭐 60년을 기점으로 다시 갑자년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야. 을축년이 다시 나타나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유한한 시간적 선후관계의 구분만 가능한 체계지. 60갑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환적 체계고, 자연수 같은 경우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점 두 개를 잡아도 두 년도의 기호 자체가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뭐 기원 후 10년과 기원 후 10만 년 계속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게 어떤 무한한 일방적 체계의 기호 체계가 이게 바로 자연수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한 기간 내에서 시간적 선후관계 구분이 가능한 기호 체계가 되는 거지. 60겁자와는 다르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역법이 있으면 연 단위가 세팅이 될 테고 설정이 규정이 될 테고, 그럼 이 각각의 연 단위마다 어떤 뭔가 차별화되는 어떤 기호들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 차별화되는 기호 체계의 종류에서 어떤 질적 변화 방향성에 기반을 둔 기호 체계가 있을 수 있고, 양적 변화 방향성에 기반을 둔 기호 체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한한 기간 내에서만 상호 구분이 가능한 순환적 기호 체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한한 기간 내에서 모두 구분이 가능한 기호 체계가, 일방적 기호 체계가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호 체계, 방향성이 내재된 특정 기호 체계를 각 연단위 기간마다 대응시키는 방법을 기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60갑자와 같은 순환적 기호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한 기간 내에서의 연도 구분만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정유재란이 1597년에 일어났고, 뭐 7년 만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노량해전을 끝으로. 어제 노량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명량부터 계속 재밌게 봤는데, 뭐랄까, 노량은 약간 뒤에 늘어지는 몇 장면들 제외하면은 전투씬이나 어떤 연출력이 되게 뭔가, 그 김한민 감독님이 그 한 10년 사이에 요 3개를 만들었잖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량이 3부작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작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경우는 60년 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임진, 정유, 요 갑자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동일한 임진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60년이 넘는 간격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 몽골의 2차 침입이 1232년이었는데 이때가 임진년이거든. 몽골의 2차 침입. 그럼 요거랑 요거 다 임진년으로 표현이 돼버린단 말이야. 다른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유한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런 기호체계는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구분할 수가 없어. 장기적으로 할 때.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편하긴 하지.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이러한 기념법은 기점이 되는 연도, 즉 기원을 먼저 규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종 즉위년을 기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예수 탄생년을 기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기원을 먼저 규정을 한 이후에 해당 연도로부터 특정 기호 체계를 일방적이거나 양방향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이런 구조로 보통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 즉위년이라는 기원에는 60갑자와 자연수를 합해서 대응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세종 1년은 기해년이고 세종 2년은 경자년이 되는 거지.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와 60갑자를 같이 쓴 대응 체계인 거고 예수탄생년을 기원으로 삼으면은 자연수와 특정 기호 BC AD라는 기호를 써서 BC 1년 그러니까 AD 1년 예수가 탄생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AD 1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BC 1년 미래의 AD 2년을 대응시키는 거지. 점점 이렇게 가겠죠. BC 1년, BC 2년, BC 3년, AD 2년, AD 3년, AD 4년 이렇게 되는 거지. 크게 이런 구조로 이런 두 가지 구조로 기념법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수 탄생년도에서는 되게 뭔가 말이 많죠. 그래서 보통 예수 탄생년은 기원 후 1년으로 간주가 돼. 근데 별 근거가 없이 그냥 단순히 신학적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 탄생년은 예수 탄생일은 언제로 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 12월 25일인데 이것도 사실 예수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 탄생 축하일 정도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탄생년은 이 AD 1년보다 조금 더 앞에 사건이라는 그런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역학적 관점에서 역법적 관점에서 예수 탄생은 AD 1년에 일어났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BC 같은 경우는 비포 크리스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의 시기 BC. 그럼 AD는 뭐냐면 이거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안노 도미니 노스트리 어쩌고저쩌고인데 요 앞에 두 개만 이렇게 떼서 AD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C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직전, 탄생 전, AD 같은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요 대응 체계에서 영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기원전 1년 12월 30일 다음에는 기원전 1년 12월 31일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기원 후 1년 1월 1일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지. 영년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요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념법은 그냥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누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규정을 했을 뿐이고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초기 역법에서 60갑자의 활용 범위가 있어. 자 요거는 보면은 봅시다. 한자를 안 보고 그냥 내용만 볼게요.
선조들은 60갑자를 연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자, 이 책이 뭐냐면 일지록입니다. 고현무라는 분이 쓴 일지록, 1600년대 고현무라는 사람이 쓴 일지록의 책에 기재된 문구인데, 선조들은 60갑자를 처음부터 연의 명칭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야. 이 사람은 근거를 요거로 들고 있어요. 이하 주소에 이르기를. 자, 이하 주소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책이라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하라는 책이 고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뒤지다 보면 요거를 인용한 책 문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하가 뭐냐면 한나라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이야, 자전. 즉 용어풀이 사전인 거지, 이하. 근데 어떤 요런 경전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엔 꼭 여기다 누군가 줄을 달겠지. 그치? 그래서 곽박이라는 사람이 276년, 324년이거든요, 생몰이. 이 사람이 줄을 단 게 이하주입니다. 이하에 줄을 달았대요, 그지? 그리고 이 사람보다 한 700년 후에 형병이라는 사람이 요 이하에다가 의미 해석을 추가로 추가한 소를 달아. 그래서 이거를 이하소라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하에 주나 소를 달았겠죠. 근데 요 두 가지가 상당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요 둘을 합쳐서 이하주소라고 한답니다. 그게 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하주소에 이르기를 갑에서 개까지 10개의 기호는 10일이라고 통칭을 하니 양에 속하고, 인에서 주까지의 12개의 기호는 12진이라 통칭하니 음에 속한다라고 하였으니, 중요한 게 이거야. 선조들은 이 22개의 기호를 일을 기록하는 데만 활용했을 뿐 아직 연을 기록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가 요 일지록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이고, 그럼 요 문구와 더불어서 현재 실체가 확인된 최고의 력은 상나라 때의 을력이거든요. 기원전 무려 1500년 전후에 하는 말이야. 이 을력을 보면 전복을 행한 일을 날을 60갑자로 포기한 인력에 불과합니다. 이 을력도 사실 원력이나 이런 연을 기재한 게 아니고 인력에 불과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고현무의 이경과 요 이하주소의 내용을 참고한 고현무의 이경과 요 을력, 인력이라는 인력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을력을 참고했을 때 연까지 60체계를 활용해 표기한 간지기념법은 비교적 후세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간지지 시스템이 기호체계가 나온 거는 엄청 오래됐는데 초반에는 그냥 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됐을 뿐이고, 이거를 연을 사용하는데 활용한 거는 훨씬 후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념법과 기원에서 이 기념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60갑자가 초기 역법에서 연을 표기하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은 일을 표기하는 데만 쓰였는지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16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간지기념법 이전에 주요 기념법들이 한 3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고갑자 기념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